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당신은 한국에서 0.1% 안에 드는 일이 있습니까? 인구가 지금 5천만이니까 계산해 보면 0.1%면 5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5만 등 안에 들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역시 필통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지난 시간에 보인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역시 옥도를 다듬었고, 이 짧은 대나무 마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듬은 필통입니다. 아주 아담하죠? 이런 줄무늬가 있고, 이 돌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이 무늬가 지난번 것은 매우 다채롭고, 불규칙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이 쭉쭉 세로로 나 있습니다. 다양한 이 필통처럼 재료부터 만든 것까지 우리 인생들도 모두 다채롭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경쟁을 하면서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고 얘기해요. 저는 독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독서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한 20년 독서록에 이렇게 독서록 돼 있죠. 이게 77번째네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47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권수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었죠. 20여 년 넘게 제가 한 달에 한 25권 안팎 거의 하루에 한 권꼴 비슷하게 읽었는데 자기계발서라든가 이제 가벼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아무튼 저는 이 독서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0.1%에 들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0.01%에 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 뭔가 잘한다고 대한민국 0.1% 안에 들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알 수 없죠. 드러난 사람 빼놓고는요. 부동산이 숨어있는 세계가 워낙 많아서 누가 1, 2등인지 잘 모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을 순위 매기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삼성, 현대, SK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1% 또는 0.1%는 금융권에 10억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3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 정도를 부동산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한 50억 자산가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려면 1%면 50만이니까요. 한 50억 자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어떻습니까? 재산은 저는 재산은 뭐 그렇게 안 되고 독서에서는 0.1%가 아니라 뭐 그 이상 0.01%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됩니다. 독서 뭐가 좋은데요? 경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책 속에 인생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한 인구의 40% 정도는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다고 하죠. 저는 그보다 100배 이상 읽는데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은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매체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식 습득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당장 유튜브를 통해서만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데이터가 될 수는 있지만 가볍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가벼우면 역시 잘 달아나죠. 쉽게 벌면 쉽게 쓰는 것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식 집단 유대인들은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5살 그때부터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부모와 응답을 주고받고 더 나이가 들면은 안식일에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 경전 지식, 사회 지식, 일반 지식 이런 걸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론 수업이 자기가 바닥이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다음에 학교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방식이 하브르타라고 해가지고 토론식, 대화식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토론하는 건 저도 논술학원 했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뭐 학생들한테 쩔쩔맵니다. 이 첨단 지식, 문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면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 시켰습니다. 임시 선생님을 시켜가지고 저도 앉아서 배웠거든요. 일본 만화에 대해서, 저 아랍 문화에 대해서, 미국 그 뭐랄까요 군사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다고요. 학생 전문가들이. 그래서 저는 야 우리 교육이 이런 천재들을 다 죽이는구나. 주입식으로 이런 천재들을 놓고 뭔가 집어넣겠다고 뭔가 가르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불편하게 머리가 좀 부하가 걸리게 머리에 심신에 짐이 되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또다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라도 저수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는 것 이게 제 공부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공부 꽤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유튜브도 가볍게 보이지만 일주일 내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제가 딱 놓고 메모해가면서 또 이제 가다듬어서 예행 연습 한번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녹음해서 녹화해서 괜찮으면 편집해서 편집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찌 보면 기획하고 구상하고 연습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지식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지식을 보는 것은 더욱더 힘들죠. 근데 그 중에 불편한 지식 습득 방법이 독서이다 보니까 지금 첨단 시대에 이게 뒤진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좋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식은 누가 못 뺏어간다. 지식은 내가 하는 대로 내 것이 되니까 내 심신은 내가 죽는 한 죽지 않는 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거야말로 나의 보배다. 그렇게 지식을 매우 중시했는데 그 습득 방법도 힘들게 습득했다니까요. 힘들게 습득해야 오래 보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토론이라든가 저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뭐랄까요 후속 작업을 했다고요. 제가 진짜 이게 민족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어디가 우월하다 그 우열 뭐 승패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되게 특징이 이 책날개에는 잘 밝히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그러나 되게 중간쯤 가면 이제 책 물릴 수도 없고 책값 이제 다시 이렇게 반환할 수도 없는 그 시대 그 시절쯤 들어가면 너쯤 나가면 거기다 밝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야 좋은 책이다 해가지고 있다 보면 유대인 책이 참 많아요. 근데 한국이 저술가 중에서는 아쉬운 게 참 괜찮은 대학 나온 사람일수록 왜 이렇게 창작을 하지 않고 저술을 하지 않고 번역을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지방대 나온 사람도 저술을 하고 방송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명문대 나온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도 많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번역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역시 불편한 걸 이렇게 오래 간직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진폭을 넓혀줍니다. 동서고금에 누구든 만날 수 있게 하잖아요. 조선시대 그 최고의 학자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독서는 경제적으로 진짜 뭐랄까요 싸게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동서고금에 누구든 만날 수 있고 그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있고 지리적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와 밀접한 이 교류를 하면서 내가 생산적으로 이게 읽는 것은 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공을 받는다. 이거는 수동적인 것 같죠? 이것도 적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이와 우리가 공을 주고 받으려면 아이의
그 공 던지는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따라가면서. 결국은 책도 내가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주제를 따라가면서 내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창조적, 즉 저술 못지않게 창의적 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동서고금에 이 죽은 사람까지도 만나서 그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국어교육을 했지만, 국문학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전공을 초월해서 제가 뭐 이렇게 피터 드러커도 만나고, 또 진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정치학, 뭐 풍수 지리까지 인간 어찌 보면 만사에 대해서 제가 읽고 싶은 것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우물 속에 갇힌 사람보다, 그 세상 속에 갇힌 사람보다도 제가 대학을 이렇게 나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전공을 초월하죠. 직업을 초월하죠. 제가 교사만 했으면, 강사만 했으면 이런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튜버도 됐잖아요. 학원장도 되고 교습소장도 되고, 교습소는 아주 혼자서 하는 작은 곳이잖아요. 학원은 뭐 제가 한 3군데 해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인생을 실제 경험도 해봤지만 책 속에는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러나 책은 자기가 노력하는 한 무궁무진한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술과 방송으로 이렇게 저는 확대 재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공자를 들먹이는 것보다, 그 말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제 발을 더 중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한 사람은 독서 리뷰도 하고 책 소개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특수한 경우는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 나이에 이제 환갑 넘어가지고 내일 모르면 집 나이로 63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7년 남았는데, 이런 되면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인데, 이 나이에 제가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자리는 못 잡는다 하더라도 제 말을 해야지, 제 발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옮기겠습니까? 그건 되도록이만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제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걸어왔듯이, 여기서 한마디 한 걸음을 그렇게 제 인생을 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려고. 그것은 결국 저를 도우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그 지식과 경험을 체화해서, 체득화해서, 자기화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독서록 작성하는 뭐 요령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나름인데, 이게 독서록을 도중에 작성을 하면 맥이 끊기거든요. 독서에 맥이 끊기기 때문에 저는 독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독서록에 작성할 것을 딱 페이지하고 그 부분만 표시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 발췌도 하듯이 다시 추려 읽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독서록 작성하는 것은 자기가 노하우를 이제 체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도 이제 오래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책을 이렇게 뭉텅이 시간에 읽는 것이 되지, 계속해서 독서록을 도중에 작성하면 맥이 끊겨서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살피면, 이건 읽는 도중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뭐 중복이 된다든가, 또 전체적인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든가, 또 다시 독서록 작성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뭐 기묘한 내용이 아니다든가 해서 그런 경제성이 있더라고요. 지속성이 있더라고요. 통일성과 일관성도 생기더라고요, 독서할 때.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이렇게 독서록을 작성하는데, 이게 77권 이런 노트가 있으니까 제 보고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 상속해줘도 이거 잘 보관할란가, 책은 싹 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들 게 뭘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지, 저는 이렇게 독서를 대한민국 0.1% 안에 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기반한 이런 방송을 하고 저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서를 통해서 저를 더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제 활동하면서 얻은 것을 이렇게 융합시켜서 퓨전시켜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하는 대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담한 필통처럼, 이 돌을 다듬어서 만든 필통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성형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